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설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번에 실제로 콘솔 화면을 보면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화면들은 디지코 콘솔의 오프라인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지금 ST8 버전 300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ST9이나 11 또는 7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콘솔과 스테지렉 또는 하우스렉이 마디 케이블 또는 광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설정이 잘 되어 있다면 셋업에 오디오 IO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창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콘솔에서 각각의 오디오 장비들과의 연결, 렉과의 연결, 그리고 각 오디오 소켓들과의 연결 상태, 내지는 그 소켓의 오디오 상태 등을 모두 다 이 화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부터 설정을 시작을 하고요. 혹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상 여기서 먼저 오디오 IO 소켓으로 실제 소리가 들어가는지 또는 그곳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그 오디오 소켓들이 전부 다 DSP 채널에서 실제로 할당이 되어 있는지들을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파악을 한눈에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포트 S, 포트라고 하는 이제 것들이 있고 검은 버튼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포트들은 하나의 장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위에 로컬 IO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렀더니 옆에 OK라고 떠 있고요. 그 옆에는 이 포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 포트에 대한 이름, 그리고 어떤 장비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느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카피 오디오 기능을 사용한다면 어느 포트로 그 오디오들을 전달해 주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이 바로 옆에 놓여져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실제로 설정된 이 포트들이 가지고 있는 오디오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SD8에 로컬 IO를 폈기 때문에 제일 윗줄에 AS 인풋 4채널, 4채널이니까 네 소켓이니까 실제로 8채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AES 아웃풋 카드가 하나, 둘, 셋, 4채널. 그래서 1, 2, 3, 4, 5, 6, 7, 8. 총 8채널의 디지털 I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이크 인풋이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보시면 라인 아웃풋이 1번부터 8번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컬 IO에서는 디지털 오디오 인아웃을 8채널씩 AS EView 타입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 인풋 채널을 8채널, 그리고 라인 아웃풋 채널을 8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양은 콘솔 뒤에 있는 실제 IO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렉부터는 설정할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요. 왜냐하면 로컬 IO인 경우에는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디바이스 타입도 설정을 할 수가 없고 커넥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제 렉들은 뭔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렉을 설정을 했더니 렉 이름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디바이스 타입은 디지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렉 또는 마디렉의 경우도 디지렉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걸 눌러보면 이런 종류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렉, 미니렉, D렉, 스탠다드 마디 이런 신호 그룹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디는 당연히 마디 1번 커넥션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마디 2번이 뜨지 않은 이유는 이미 2번에서 그 포트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피오드 기능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7장의 카드를 꽂을 수 있고 오른쪽에 7장의 카드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은 인풋이 되고 오른쪽은 아웃풋이 되어서 56채널 인풋, 56채널 아웃풋을 사용하는 렉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꽂혀 있는 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이 꽂혀 있어서 48 인풋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웃풋의 경우는 띄엄띄엄 꽂혀져 있네요. 세 번째 칸과 다섯 번째 칸에 라인 아웃풋 카드가 꽂혀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마디렉이 연결이 된다면 여기 OK라고 뜰 텐데요. 만약에 이 카드 매칭들이 실제로 꽂혀 있는 것과 맞지 않다면 아래쪽에 빨갛게 바가 뜨게 됩니다.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채널 타입이 마이크면 마이크가 녹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맞지 않다면, 예를 들어 지금 라인아웃 카드가 두 장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세 번째 카드는 꽂혀 있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가 빨간색이 뜰 텐데, 그와 동시에 이 하단에 있는 오토 컨펌 올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얗게 누를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 전체 카드들을, 이렉 전체 카드들을 자기가 스스로 오토로 디텍팅을 해서 맞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왼쪽에는 각각의 카드 슬롯 타입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 이름을 줄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 하나하나의 오디오 소켓들의 이름을 바꾸거나 그 오디오 소켓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 펑션들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설정들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번 인풋 마이크 카드를 한번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왼쪽에는 이러한 이름, 이 8개의 소켓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장의 카드는 마이크 타입이고요. 그리고 그 그룹의 이름은 마이크 1-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찍혀져 있는 이 1번은 1:마이크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이크 입력이기 때문에 팬텀 파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실제로 팬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콘솔에서도 오퍼레이팅 화면에서도 줄 수 있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개별로 주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톨의 경우에는 이 화면이 되게 중요한 화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여놓은 이 시그널 그룹 이름과 이 소켓의 이름들이 실제로 화면에서 라우팅을 할 때 쓰시게 되는 이름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포디움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CP 패널 1번에 있는 1번 카드라고 한번 CP 1번 패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8장의 카드는 CP 1번이라는 그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것은 포디움이라고 됩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쓰느냐? 제가 인풋에 실제로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정을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1번 렉에 갔더니 시그널 그룹이 이렇게 마이크 1-8 이렇게 8개씩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름을 준 그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P 패널 1번을 제가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가봤더니 포디움이라고 이렇게 딱 꽂혀 있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 포디움을 쓰겠다 그러면 포디움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저희가 이 화면에서 설정한 것들은 실제로 오디오 IO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패치를 생각을 하셔서 감안을 하셔서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실제로 설정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명쾌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찾아가기도 되게 쉽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카드를 몇 장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라인 아웃풋이 없고요. 실제로 라인 아웃풋을 한 4장 정도 이렇게 수동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것들이 안 맞으면 에러 표시를 내겠죠. 아비온 카드 한 장 꽂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인 아웃풋 카드 3장과 아비온 카드가 16채널이 꽂혀 있는 그런 화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장비는 이런 설정을 가진 렉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설정이 끝나게 되고요. 이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DSP들을 실제로 이제 배분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SD8의 경우에는 인풋 채널 60채널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아웃풋 채널의 경우에는 그룹과 억스, 또 스테레오와 모노로 총 24채널을 쓸 수가 있고, 그와는 별도로 마스터 채널을 한 채널 더 써서 총 25개의 아웃풋 버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그 숫자들을 변경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이 콘솔이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결정된 이제 그러한 콘솔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파일즈에서 세션 스트럭처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션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그 세션 파일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풋 채널 60개는 고정으로 바꿀 수가 없고요. 매트릭스 인풋 16, 아웃풋 12, 컨트롤 그룹 12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억스 모노, 억스 스테레오, 그룹 모노, 그룹 스테레오, 그리고 LCR까지 요 5가지 아웃풋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의 경우에는 모니터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통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다 일단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줄여놓으면 아래 스페어 채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숫자랑 스페어 버스라고 하는 숫자들이 이제 증가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이만큼 더 생겼다는 거죠. 제가 이것도 0으로 쳐보면 0이 안 되고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출력 버스는 하나는 가져야지 콘솔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모두 다 0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유가 이만큼 생겼으니까 이 녀석들을 원하는 대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노 채널을 10채널, 억스 스테레오는 내장 FX 채널로 쓴다고 보고 한 4개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모노의 경우에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룹 스테레오를 한 4채널 정도 이렇게 쓰면 이제 이 콘솔은 스테레오 그룹을 4개를 가지고 스테레오 억스를 4채널, 모노 억스를 10채널 가지는 그런 콘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리스트럭처를 누르면 이러한 상태로 콘솔을 바꾸게 되고요. DSP 방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세션 파일로 저장을 하라고 이렇게 세이브 화면이 뜹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름을 줘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콘솔은 제가 설정한 대로 설정이 바뀐 그런 콘솔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 채널 리스트를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DSP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풋 채널 한번 열어보면 인풋 채널은 60채널이 고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DSP 60번까지 채널 60번까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억스 채널 열어보면 제가 모노랑 스테레오랑 이제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10번 채널까지는 모노, 11번부터 14번까지 4개는 이렇게 S가 붙어서 스테레오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4개 억스를 쓰고요. 그룹의 경우에는 스테레오로 4채널을 쓰고 매트릭스 아웃풋은 12채널로 고정, 컨트롤 그룹도 12채널로 고정, 토크백 1채널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러한 콘솔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가서 보면 1번부터 쭉 이름이 되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렉과 콘솔을 실제 연결을 하고 렉에 있는 카드들을 설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DSP들을 숫자를 조절을 해서 내가 쓰기에 적당하도록 결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세션 파일을 저장하는 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DSP 채널에서 IO들을 연결하는 것들, 지금까지 한 작업은 DSP를 정리하는 데까지만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정리된 DSP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IO를 꽂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인풋 1번 채널에 마이크 소켓을 연결을 해주면 그 소켓을 통해서 들어온 신호를 다루게 될 겁니다. 또 억스나 그룹처럼 출력 채널에는 또 출력 IO들을 꽂아주어야지 또 그것들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